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다다다단따단. 아이고, 제가 좀 신이 났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2025년 12월 24일이거든요. 내일은 휴문 날이에요. 쉬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떤 차를 타고 있냐면 제네시스에서 가장 많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SUV인 GB70입니다. 제네시스 전시장을 가면은 GB70이라고 안 하고 GB70, 예를 들어서 G80면은 G80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G80, GB80, GB70, G70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뭔가 약간 입에 안 붙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번에 이 GB70이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연식 변경 차들이 비슷하긴 한데 GB70도 비슷해요. 일단 패키징이 변했습니다. 기존의 제네시스 라인업 같은 경우는 파퓰러 패키지라고 해서 옵션이 몇 개가 묶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파퓰러 패키지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기본 항목들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라든지 약간의 옵션들이 조금 바뀌었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아니기는 하지만 요번에 신규 컬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베링 블루라고 해서 기존의 제네시스에서 없었던 컬러인데 사실 제가 실물을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카탈로그 상으로 보면은 그냥 딱 봤을 때는 뭔가 그레이 같은 색깔이에요. 근데 오묘하게 약간 블루빛에 가까운 그레이랄까? 아무튼 되게 오묘한 컬러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장 컬러는 유광은 9가지, 무광은 2가지, 총 11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시승 차량은 미우나 레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쨍한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 컬러. 그리고 보시면 지금 실내도 레드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시승차를 이제 운전자가 고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편인데 외장 컬러와 실내 컬러와 또 얘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캘리퍼가 3.5 기준으로 빨간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차도 빨간색인데 캘리퍼도 빨간색이야. 근데 문 열었더니 실내 안쪽도 빨간색이야. 완전 지금 빨간 맛이에요. 빠빠 빨간 맛 따따따 궁금해 허니. 아무튼 요렇게까지 깔맞춤에 진심인 차량은 이 자동차 유튜브를 7년 동안 하면서 처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3.5, V6 3.5 엔진에다가 스포츠 패키지에다가 파퓰러 패키지에다가 뱅앤올룹슨 사운드에다가 썬루프에다가 그냥 온갖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의 GB7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 7,700만 원인가? 엄청 비싸죠. 사실 GB70을 7천만 원대로 뽑으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거는 풀 옵션이다 보니까 7,700인 거지 보통 분들은 이 정도 가격으로 안 사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격은 얼마냐? 기본 가격 기준으로 5,318만 원입니다. 이는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약 2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연식 변경을 거칠 때 많이 오르는 차도 있고 조금 오르는 차도 있거든요. 근데 GB70은 그래도 브랜드를 감안한다면 많이 오른 편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제네시스 차량들은 기본 트림으로 뽑으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처럼 비스포크 방식으로 차량을 출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가격이 있고 제네시스는 트림 같은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옵션표가 또 되게 많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하나하나 다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외장 컬러도 현대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다는 거는 굉장한 행운입니다. 왜냐면은 되게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좋은데 약간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데 귀차니즘, 그러니까 귀찮음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복잡하다. 이거 뭐 누가 해주면 안 되나? 그냥 뭐 이제 잘 나가는 걸로 추천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GB70을 선택할 때 보니까 또 얘가 파워트레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2.5 가솔린 터보와 3.5 가솔린 터보가 있습니다. 3.5가 당연히 6기통이라서 비싸요. 아무튼 대다수의 분들은 2.5를 선택하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GB70이 제네시스 SUV 라인업에서 판매율 1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약 3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 중에서 2만 9천 대가 2.5 터보예요. 제가 타고 있는 3.5 터보는 퍼센테이지로 치자면은 2%? 그러니까 뭐 거의 선택을 안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2.5 터보에다가 파퓰러 패키지와 한 두 가지 정도의 옵션을 더 넣어서 한 6천만 원 초반대에 가장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가격만 들었을 때 5,300만 원? 제네시스, GB70, SUV인데?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느껴지지만 막상 탈만하게 옵션을 넣다 보면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넘어요. 물론 이제 뭐 나는 옵션 별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대에 뽑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6천만 원 초반대로 많이 뽑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막 3.5 엔진 넣고 또 얘가 4륜구동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4륜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가 비싼 거예요. 아무튼 시승 차량 조합으로 봤을 때 얘가 7,700이니까 야, 그 돈씨 수입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덩치의 수입 SUV를 본다면은 BMW의 X3가 있습니다. X3도 기본 가격이 6천 중후반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의 GLC가 있죠. 근데 GLC는 너무 비싸. 걔는 8,100인가 8,200이거든요. GLC는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아우디의 Q5가 있습니다. 중형 SUV. 걔도 6천만 원 중후반대 정도 가격이 되고요. 또 볼보의 XC60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조금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6,500만 원대인가 그러거든요. 아무튼 실제로 내가 탈만한 조합 대비로 봤을 때 GB70이 한 1,200 정도 더 싸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몇백만 원 차이면은 그래도 가성비가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막 진짜 1, 2천만 원짜리 차가 아니고 막 5, 6천만 원짜리 차잖아요. 이 돈이면은 그냥 수입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장점이 무엇이냐. 저는 사실 다른 차들 다 타봤거든요. 제네시스의 장점이 뭐예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실내 인테리어, 실내 감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차 가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라고 해가지고 나파 가죽, 프라임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옵션이 있거든요. 지금 이 차량도 그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넣으면은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갑자기 하이엔드 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줍니다. 실내 가죽도 너무 고급스러운데 일단 내장재에 있어서도 생플라스틱, 저렴해 보이는 그런 소재를 쓴 부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시보드도 이거 다 가죽이에요. 가죽입니다. 그리고 스티치 같은 경우도 대충 박아놓은 게 아니고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가니쉬가 조금 다른데 리얼 알루미늄이 통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섹션을 나눠서 넣으면은 기술적으로 조금 쉬울 수가 있는데 얘는 한번 이렇게 휘어가지고 통짜로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도어 패널 같은 경우도 여기 안쪽에 무드 라이트가 약간 이제 디자인이 돼서 나옵니다. 요것도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지 요게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좀 다른 문양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도어 트림도 완전 다 가죽으로 발라져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고급스럽게 나오는데 이런 가니쉬 하나하나가 되게 섬세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네시스의 최대 강점은 실내 인테리어 감성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차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AS 애프터 서비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BMW 같은 경우는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AS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거든요. 지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품가라든지 뭐 공임료 이런 것들도 사실 아무리 저렴하게 쓴다 하더라도 국산 브랜드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AS 면에서도 제네시스가 월등하게
장점으로 느껴지는 거죠. 보통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이 차 좀 조용한데 라고 느껴지는 차량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좀 이제 세그먼트가 높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GB70은 제네시스니까 비싼 거지만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는 그래도 엔트리 SUV거든요. 전기차 GB60이 있네요. 취소. 아무튼 전기차 GB60은 좀 약간 논웨이인 것 같아요. 일단 막내이긴 한데 전동화 파워트레인밖에 없어가지고 실질적인 구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격은 GB70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전기차가 뭐 배터리 때문에 비싼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엔트리를 GB70으로 봐야 될까요? 애매하네. 그래서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가장 저렴한 SUV가 어떻게 보면은 GB70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위급인 GB80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년에 플래그십 SUV인 GB90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막 코치도어부터 해가지고 럭셔리 내장재에다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장난 아닐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런 차량들은 의전용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구매자가 많을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GB7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엔트리 SUV이기 때문에 뭐 흡차음제도 그렇고 실내 정숙도도 그렇고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플로어 패널에 흡차음제도 도입이 되었고 또 전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윈도우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볼게요. 이렇게 완전히 도어가 닫히기 전에 그 미세한 속도 컨트롤러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가령 조금 저렴한 차량들은 툭 하고 닫히거든요. 근데 GB70은 휘 하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닫히기 직전에 막 진짜 몇 초분의 1 단위로 슈슈슈슈 하면서 이렇게 쫙 닫아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 도어 실링의 마감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GB70 정도 타면은 사실 실내 정숙도는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해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외부 소음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에 3.5 터보에 뭐 별의별 옵션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21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참고로 기본 인치수는 18인치가 들어가요. 아무튼 21인치는 가장 큰 인치수이기도 하고 또 타이어 편평비가 되게 좁거든요. 그러면은 로드 노이즈가 더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 GB70을 며칠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뭐 차를 탈 때마다 다 좋대. 그럼 뭐 변별력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새 차는 다 좋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시승차를 뽑을 때 풀옵션으로 뽑습니다. 아니 옵션 다 들어가 있는데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네시스 정도가 되는데 안 좋을 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안 좋은 건 뭐 가격 정도? 그리고 차쟁이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차 타면 이 차대로 장점이 많아서 좋고 저 차 타면 저 차대로의 특성이 있어서 좋고 그냥 다 좋아요. 정말 내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은 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은 쉽진 않죠. 쉽진 않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람다3 엔진이 들어간 차량을 타니까 또 좋긴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막히는 길에선 좋진 않아요. 가속을 했을 때 좋은 겁니다. 제가 람다3 엔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대배기량 3.5, 3500cc 엔진이니까 요즘 신차 중에서는 배기량 되게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싱글 터보 아니죠. 트윈 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어마무시하게 흡입을 쫙 시켜줘가지고 출력이 아주 엄청납니다. 정말 조용하게 생기고 뭔가 이제 도시명, 진짜 도시만 나긋나긋하게 다닐 것 같은데 마력으로만 쳤을 때는 제가 타고 있는 3.5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GB70은 380마력입니다. 그냥 데일리카 출퇴근용으로 380마력짜리 타시는 분들 솔직히 별로 없을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고속주행을 했을 때 넉넉한 배기량에서 오는 파워풀한 출력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 람다3 V6 3.5 엔진 같은 경우는
경우는 공랭식이 아닌 순행식 인터쿨러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랭식, 순행식 뭐가 좋냐라고 하는데, 공랭식은 무게가 가볍고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볍기 때문에 중량을 덜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고부하 운전에는 약간 불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수랭식 같은 경우는 고부하 주행을 했을 때 공랭식보다 좀 더 빠르게 열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순행식 인터쿨러 같은 경우는 좀 고성능 차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비싼 차 있잖아요. 그런 차에 주로 쓰입니다. 근데 GB70은 이게 2.5 터보는 아닐 것 같은데 3.5 기준으로는 공랭식이 아닌 순행식 인터쿨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된 퍼포먼스 주행을 하더라도 열을 빠르게 내려줄 수 있다 보니까 좋죠.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부품들이 너무 차가워도 문제지만 너무 뜨거워도 안 좋아요.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여기 마탱이 가고 저기 마탱이 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수리비 많이 들고 뭐 서로 힘든 거죠. 내 지갑도 힘들지만 차도 힘들어해.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 GB70 3.5 기준으로는 나름 이런 좋은 부품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를 틀어놨습니다. 현대기아 최신 차량들은 이제 ADAS를 옵션을 보강을 하면은 HDA2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웬만한 도로에서는 차선 유지 잘해주지, 핸들 보조 잘해주고, 앞차와의 가감속 스무스하게 잘해주고, 사실 뭐 불편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요 정도만 돼도 고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운전의 피로도를 충분히 낮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테슬라의 FSD를 아직까지 체험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FSD를 체험해보신 분들은 완전 막 신세계다, 뭐 되게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면 솔직히 그냥 지하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는 거와 진배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은 물론 뭐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운전자, 나만의 오롯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도 하는데 그런 즐거움이 없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카메라 센서가 약간 헷가닥해가지고 다르게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해. 그랬다가 사고가 나면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애매해지고. 아무튼 저는 되게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직접 운전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2025년 말인데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 제네시스에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타고 있는 GB70도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죠. 사실 제네시스 라인업 차량들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연비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배기량도 큰데 등치도 커, 근데 무게도 많이 나가,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50km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7.8이에요. 얘 쏜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저 진짜 그렇게 운전 안 해요. 위험하게 운전 절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이고, 공인 연비도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3.5의 AWD의 21인치 조합으로는 8.5km가 나옵니다. 연비가 안 나와요, 원래 이런 조합은. 하지만 내년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아쉬웠던 연비를 채워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더 비싸질 것 같은데. 아하. 뭐 다른 것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자동차도 그래요. 신차 기준으로 오늘 샀을 때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2026년에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도 저와 함께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